뭐좀 준비가 된 것 같다. 뭐 벌써 22분이고 비가 좀 갑자기 오네. 그죠? 비가 오니까 어제 뭐 눈이 온 모양이더라고. 한라산에 눈이 와가지고 뭐 이것도 녹화 시작이 실패했습니다. 이 뭐야 이거? 어디서 실패했단 말이고? 어? 어디서 실패했단 말이지? 잠깐 또 에러가 나왔거든. 이게 실패했다 이 말이가? 이래도 안 되잖아. 다시 한번 해보자. 또 녹화 실패했다 나와. 내가 모르겠다. 맞다고 있는지 맞다고 있겠지. 녹화되고 있는지 되고 있겠지. 또 에러 나노. 안 되겠다. 나도 살 수 없다. 포기하고.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니까 그렇나? 되고 있겠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명태 이야기 할게요. 명태 우리 보통 겨울에 많이 먹는데 명태. 원래는 명태가 국민 생선이었어. 명태가 국민 생선이었다고. 근데 요즘 안 잡히니까 요즘은 100% 러시아산 먹고 있지. 러시아산. 그래. 나는 뭐 명태 관련해 가지고 관련 연구도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명태 관련해 가지고 뭐 연구 과제를 한 적도 없고 뭐 보고서 쓴 적도 없고 논문 쓴 적도 없어. 응? 근데 또 살다 보니 또 명태 전문가가 돼가지고 명태 뭐 먹을 줄 알았지. 내가 명태 돼서 뭘 아나? 왜? 하도 엉터리가 많으니까 뻔한 걸 엉터리를 많으니까 내가 이제 명태 전문가가 되는 거야. 응? 그래 수산분야에는 전문가 되기 쉽어. 물고기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리 없어. 여러분들 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무슨 수산 전문가들이 그리 많노? 내가 봐서 보면 반쯤 엉터리 이야기하고 있던데.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는 좋아. 우리가 뭐 과학적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흥미로운 걸 보잖아. 흥미로운 걸, 그지? 재밌는 걸 보고 재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 같은 경우는 강의 올리면 보도 안 해. 100명 보면 많이 보는데 내가 가끔 보는 저 유튜브 채널이 입질의 추억이라고 있어. 보는 좀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아마 만든 채널 같은데 그거는 구독자 수가 한 200만 명 되더라고. 그래 여러 동영상 올리면 100만 명 이상이 보더라고. 100만 명 이상이. 그래서 엄청난 100만 명 이상 엄청난 영향력이지, 그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가끔 본다고 이제 흥미주로 만든 게지. 뭐 맛집 이런 거 요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고 이런 게인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지금 진행한 사람은 그냥 아마추어야. 수산했어 몰라. 뭐 근데 이제 직접 해보고 이제 그 일반 그 대중들이 그 어떤 근의를 가지고 막 이 목에 힘주고 나온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 친근하게 느끼시잖아. 뭐 아는 척 안 하고 자기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맛있고 이거는 뭐 이렇게 요리해 먹으라 뭐 그런 걸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보는데 그걸 가끔 보겠는데 보면 반쯤은 엉터리야. 그래도 그게 중요하나 사실이 가격 사실이. 그래서 명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야기하지. 명태 어원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명태라가 밝을 명자에 그지? 뭐 태자는 큰 태자를 쓰는데 왜 이걸 명태라고 할까? 참 소리 많은데 이제 조선시대에 그게 나와요. 뭐 이마일기에 저 강원도 명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태씨가 뭐 이름을 알지 못하여 명태라고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북어 명태는 우리나라 원산도 사물로서 옛날 명천 지방에 잡히지 않았 명천 사람 태씨라는 사람이 처음 이걸 낭비해서 것음이 나온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리고 1652년 뭐 글자 잘못됐네.
1650년에 성정은직에 따르면 이제 옛날에 대구를 알아줬다고. 대구를, 그지? 대구를 알아줬는데 이제 대구 워낙 귀하니까 또 대구도 안 잡혀가니까 야 이제 대구 알젓 대신에 대구 알이 더 굉장히 대구가 비싼 게고 명태는 싸구려 생선이었다고. 그 대신 이제 명란젓을 올린 거야.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그 간원들 징계하는 요청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 지금 대구가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데 뭐 한 20년 전에도 대구가 안 잡혔어. 30년 전만 해도 대구가 굉장히 귀했다고. 요즘 이제 많이 잡히는데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굉장히 많아. 여기 뭐 이름이 100가지가 넘어. 명태에 관한 이름이. 응? 이름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좋아한다. 전 세계에서 명태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북한이나 남한밖에 없어. 다른 나라는 명태 안 먹어. 일본도 안 먹어. 일본은 명태 알만 먹어. 명태 알만. 명태 알만 빼먹고 명란젓. 나중에 나오겠죠. 멘타이코 그래가지고. 장 우리나라 명란젓이야.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기라고. 중국은 뭐 명태 먹나? 몰라. 뭐 잡히지도 않고 일단 중국 바다에 명태가 잡히나? 서해에 안 잡혀. 대구는 항해에도 잡혀. 외대구로 해가지고. 근데 명태는 항해에는 안 잡혀. 그리고 동중국에 없지. 중국 주변 바다에는 명태란 게 아예 없어. 그래서 중국 사람도 안 먹고. 러시아 사람들은 알은 먹는다더라. 알은 해가지고 알은 먹는다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태 좋아하는 건 알아.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도 뭐 멘타이 이래서 하던데 중국에서도 멘타이를 한다고. 멘타이인가 뭐. 그래도 전 세계에서 그래 명태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미국에서도 한때 명태를 먹었어. 미국에서 명태가 많이 잡힐 때 명태를 이제 그 갈아가지고 필렛이라고 하는데 필렛이라고 무슨 형태가 뭔지 모르겠어. 갈아가지고 이제 요 고기만 빼내가지고 정치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걸 이제 1990년대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맥도날드에 그 햄버거 중에 생선이 들어간 햄버거가 있었다고. 그 보통 이제 소고기 넣어서 먹는데 햄버거에 또는 뭐 치킨도 넣고 그래. 한데 그때 지금도 있어. PCO 해가지고 생선이 들어가는 이제 생선을 비린내 안 나고 그래가지고 뼈도 하나도 없고 삶아낸 이제 생선을 넣은 그 햄버거를 팔았다고. 그때 그 재료로 들어간 게 명태였어. 명태. 지금은 아마 다른 생선이 들어갈 거예요. 뭐였든 간에 뭐 그렇게 먹는 뭐 정치를 모르고 먹는 거 빼고 명태를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는 전세 우리나라밖에 없다. 다른 나라는 안 먹는다. 명태를 버려. 그냥 싸구려 고기야. 잡어 취급한다고. 명태를 거의 잡어 취급한다고. 그러다 이름이 많다니 말이죠. 생태 하면 이제 그 살아 있는 거 그지? 살아 있는. 동태하면 알지. 이제 물 알린 거 그지? 코다리 뭐 코다리 또 북어 묵죠. 바짝 말린 뭐 항태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항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강원도에 가면 있잖아. 그 강원도에 가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 명태가 없으니까 러시아산 명태를 가지고 그 겨울에 밖에 득장이라고 왜냐면 그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어놨다 그걸 수십 번 반복하는 거야. 그게 이제 항태를 해가지고 이제 고급 국거리지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근데 노가리는 뭐 새끼 명태를 이제 노가리를 하고 그에 뭐 이름 쭉 많은데 뭐 먹태, 백태 뭐 이름 뭐 아무튼 시간 나면 보기로 하고 이런 이름이 있어. 다 보기로 하고. 명태 특장 아까 항태 만든 데 있죠. 항태 특장 이래가지고 이거 이제 겨울에 이렇게 강원도에서 이렇게 지금도 특장이 있어. 그 항태를 만들어요 여기서. 어렸다 녹였다 하면서.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먹태라는 게 먹태는 뭐냐면 이제 밖에 아니고 냉장고에서 실내 냉장고에서 이제 말리다 반복하는 게 그 이제 먹태고 먹태는 좀 값이 싸겠죠. 그다음에 이제 명란젓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명란인데 이제 그래 이제 명란젓이 있는데
우리나라 명란젓. 여러분들 명란젓 먹어봤죠? 안 먹어본 사람 있나? 명란젓 안 먹어본 사람 한 분도? 다 먹어봤어? 명란젓 다 먹어봤어? 맛있대? 밥도둑이랑 하는데 명란젓인데 우리가 지금 명란젓은 전통 명란젓은 조금 달라. 약간 일본식이 들어가 있다고. 일본식이 전통 명란젓하고 좀 달라요. 지금 파는 거.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슈퍼에서 볼 수 있는 명란젓도 값이 비싸지. 값이 비싸다고. 요거는 약간 전통에서 그 일본 가공하는 기술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가지고 그 왜냐면 이제 일본에서도 원래 전통적으로 먹는 명란젓이 있었다고. 그걸 뭐라 하냐면 타라코라 해. 타라코. 타라코라 한다고. 타라코. 고추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근데 요 멘타이코로는 맹태가 들어가잖아요. 맹태. 이 맹태라는 그 글자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리됐다 이 말이에요. 요 일본에서도 그걸 이제 멘타이코하고 타라코는 한자가 다르잖아. 그죠? 일본에서 원래 먹던 거는 타라코라 해가지고 한자를 이렇게 쓰고 타라코. 요거는 일본 전통 이제 명태 명란젓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게 있다고. 멘타이코라 해가지고 여기 더 인기가 많아요 요즘. 여기에 문제 생기면 일제가 부산에 태어난 가와하라 토시오라는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어. 어릴 때 우리나라 명란젓을 먹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한 어릴 때 5살 때쯤 먹은 게 머리에 각인이 돼. 그때 먹은 5살 때쯤 자주 즐겨 먹었던 게 평생 간다고. 이제 거의 먹고 싶어가지고 평생 가. 5살 때쯤 우리 먹었던 게. 여러분들 김치를 5살 때 먹었으면은 평생 가. 그게 평생 김치를 그리워하게 된다고. 5살 때쯤 해서 제주도 살다가 옥돔을 먹잖아. 그럼 평생 옥돔을 그리워하게 돼. 그리고 제주도 사람인데 옥돔 먹지. 저는 옥돔이 그렇게 맛있는 생선은 안 느껴져. 어릴 때 안 먹었기 때문에 5살 때. 우리 어릴 때는 민어를 먹었지. 민어가 고급 생선이었지. 민어 이런 거는 지금도 생각이 나지.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그 어릴 때 먹었던 게 이제 평생 간다고. 그래 이제 가와하라 토시라는 사람이 이제 이제 일본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일본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릴 때 먹었던 그 명란젓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1950년대 이제 팔기 시작했어. 그걸 꼬치가 들어가지고 조선식으로 팔았는데 잘 안 팔리는 게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입맛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맛을 조금 좀 안 맵게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제 팔을 해야 대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훔치 벌었어. 지금도 있어요. 이게 멘타이코라는 데. 멘타이코. 그래 지금도 몇주 2010 지금도 114억은 뭐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되잖아. 회사 1,000억 원이 뭐 매출이 제법 큰 회사잖아. 전국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배달을 시키고 있는 게. 그 멘타이코 이제 여기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만드는데 일본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이 사람한테 멘타이코예요. 그래 일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으로 밥하고 요것만 있으면 이제 밥을 먹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멘타이코라 멘타이코. 그 이제 멘타이가 콘의 이제 알이란 뜻이고 멘타이 요게 이제 맹태를 이제 일본식으로 발음하니까 멘타이 향이라고. 멘타이. 여기도 러시아에 가가지고 또 러시아에서도 멘타이 해. 그래서 근데 제가 저번에 일본에 갔다 왔 일본 어디 갔다 왔노? 요코하마에 갔다 왔는데 학회가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8일 정도 있다 왔는데 이제 그 슈퍼에 가니까 멘타이코를 팔더라고. 그래 어떤 맛일까 싶어가지고 요만한 또 값도 안 비싸. 뭐 한 5천 정도 했던 것 같아. 병에 들어 있더라고. 이제 술 한잔 하려고 샀지. 그냥 먹어보고 맛만 보고 뚜껑 닫고 더 이상 안 먹어. 닝닝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이 알이 알도 안 보이고 뭘 하면 이상 샀던 멘탈 해가지고 맛있을 줄 알고 샀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버리긴 아깝고 해가지고 집에 들고 놓았는데 누가 먹을란지 모르겠다. 우리 맛이 전혀 안 맞아. 우리 맛이 맞는 거는 요 사진에 나온 이런 멘탈 요거는 맛있지. 이런 거 슈퍼에 가면 팔잖아. 백화점에도 팔고, 그죠?
농협 그 하나로마트 가서 팔아. 어. 여기 맛있지. 저 일본 멘탈고 또 호치 못 먹겠더라. 내가 한번 맛 안 보고. 어쨌든 간에 몰라 진짜 이렇게 만든 멘탈 다르게 만든 멘탈고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 일본 그 편의점에서 살던 파는 멘탈고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 보기에는 이렇게 맛있게 생긴데 이렇게 안 생겨서 이렇게 생기시면 내가 사와식인데 일본 밥도둑 이제 멘탈고 한국 명란젓이에요. 일본 멘탈코야. 멘탈코에 이 뉴스가 있더라고. 뉴스도 한번 볼까? 안 돼. 어? 여기 아닐 수도 있네. 이게 잘못됐나? 난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디 갔나? 커서가 어디 갔나? 커서가 저기 있나? 뭐 어찌 된지 모르겠다. 여기 왜 이쪽으로 돼 있니? 왜 이쪽으로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는데 뭐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되고. 제가 왜 욕을 올리냐면은 몇 년 전에 이 글 쓴 사람이 한국 남자랑 결혼했어요. 한국 사람이다. 그 한국 남자가 이제 뭐 영화 감독 같은 거 하는 분인데 자기 아내가 썼다고 카톡으로 날아왔다더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자기 아내가 쓴 글이라고. 일본 사람인데 남편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멘탈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더라고 이렇게. 믹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도록 하고. 저기 지금 이게 나와. 뭐 화면이 저기 나오지 왜? 내가 뭐 잘못했나? 잠깐만. 저기 왜 나와? 잠깐만 저 화면이 왜 잘못됐다. 왜 저기 나오지? 뭐 잘못질렀나? 어제 됐다. 그러면 가가지고 발이 어디 가네? 저기 나와. 왜 갑자기 저기 나오지? 지금 나오고 있나? 지금 나오고 있네. 그래 명란젓 제약이고. 그래 이런 걸 그 홈페이지 가니까 이런 거 팔고 있어요. 그래, 밥이랑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비슷하죠, 그죠? 멘탈인데 요게 이런 건 안 팔더라고. 병에 넣어서 파는데 닝닝하지 못 먹겠더라고. 아마 그게 아마 조그만 회사에서 만든 모양이야. 맛이 한 개도 없더라고. 요거는 좀 맛있을 것 같아. 이명란젓 일본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고추도 들어가야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이 고추가 들어가 있거든. 고추가 들어가야 맛이지. 홈페이지 가는 그런 거 팔라. 그래서 아까 일본 러시아어로는 이크라 민타야 민타 명태란 말이 들어가죠. 멘타를 해가지고 그죠? 멘타란 말이 들어가고 뭐 영어는 폴락으로 그다음에 뭐 각 나라 말로 유럽에서도 먹어 명태알을. 유럽에서 싹 다 먹잖아. 많이는 안 먹어도 알은 먹는데 맞아 알은. 각 나라별로. 그래 이제 명태 생활사해 가지고 뭐 이제 주로 이제 북태평양에서 줄 잡히죠, 그죠? 저 북쪽에서 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뭐 산란기는 12월에서 3월 겨울이라 놨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먹었던 이유가 이제 산란기 때 이제 큰 놈들이 겨울에 우리나라로 몰려오니까 저기 원산만 같은데 원산 함흥 이런데 이제 많이 잡았죠 그때. 산란수온은 1에서 3도시고 성수기 44cm 아주 크죠, 그죠?
자꾸 뭐 이런 건 안 나는데 저기 오래 살아 여기 막 10살 이상 살 거야. 10세까지 산대 나는. 사고 뭐 이때 있는데 성적이 25cm를 안 왔네. 24cm, 25cm. 가지고 약 2살에서 3살 사이가 되면 이제 알을 낳을 수가 있다고. 그죠? 그럼 이제 적어도 2살은 돼야 알을 이제 잡을 수가 있다고. 알을 이제 우리가 꺼내 먹을 수가 있어요. 명란젓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어째 우리나라는 뭐 어린 맹태도 먹지만 우리나라 빼고는 작은 맹태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알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25cm가 넘어야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25cm 이상 것만 잡는다고. 작은 거는 잡아도 다 버려야 되니까 안 먹는 거 뭐 잡아서 말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은 것도 먹어요. 작은 것도 노가리를 해가지고 작은 것도 먹는다고. 여기 좀 뭐 이런 거 이거 뭐 일제 시대 때 나온 자료야 이게. 더 이상 연구 안 돼 있어 명태에 대해서. 누가 명태 연구하는데? 한 가지 이제 첨가하면 명태 알은 부유성란을 나 부유성. 명태하고 비슷한 게 대구가 있는데 대구는 저번에 저 동진산 강의에서 설명했죠. 대구는 알을 바닥에 놓는다. 바닥에 침성란이라 가지고 알을 그 물 바닥에 퇴적층에 그런데 갖다 붙인다고. 바위나 해초 같은데 또는 돌멩이 같은 거기다 갖다 붙인다고. 그걸 침성란이라 깔아앉는다 이 말이야. 깔아앉는 아닌데 명탈은 알이 물 전체를 둥둥 떠다닌다. 그게 차이예요. 물을 둥둥 떠다닌다고. 이때는 23세이다 이래놨죠, 그죠? 뭐 이래가지고 그래 멍때 해유도 해가지고 산란장이 주 산란장 이쪽이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쪽에 이쪽에 있고 일본 쪽에 여기 홋카이도 쪽에 그죠?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겠는데 이게만 봤을 때는 이렇게 가지고 이제 11월 3월 사이에 산란하러 왔다가 이제 사흘 되면 이제 새끼들이 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지. 새끼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9월 달쯤 되면 다시 내려온다. 그런데 뭐 이 우리나라가 조사했겠어? 우리나라 명태 조사한 거 없어. 다 일본 사람들 일제 시대 자료야. 일제 강점기 때 출처불명 자료. 이제 여기에 명태 세계 분포라고. 여기. 자, 우리나라는 주요 서식지가 아니야. 명태 서식지. 대부분이 오츠케, 여기가 베링해. 이쪽이 더 많잖아. 저 캐나다 쪽에. 여기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는 명태 서식지 분포에 가장 끝자락에 있다고. 끝자락에. 제일 서쪽에 있잖아. 우리나라가. 분포의 중심이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물안 깨구리니까 깨구리였다고 70, 80년대 뭐 그때 인터넷이 있나 다른 나라 뭐 언론을 하나 국제 교류가 많이 있었나.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뭐 SNS 유튜버가 있고 이러지만은 이거 통신혁명이 인터넷이 일어난 게 1990년대라고. 90년대 이전에는 옛날에서 많은지도 몰랐어. 일본에서 명태를 어찌 잡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알아? 응? 알 방법이 없잖아. 근데 지금은 다 안다고. 아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 나라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 그럼 우리나라가 명태 잘 많이 먹고 우리나라 명태는 우리나라 저 동해 바다에서만 노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야. 원산만 앞바다에만. 응? 거기서만 논다리 생각하는 거야. 저번에 했지. 고등어는 부산에 잡힌 고등어는 부산 앞바다에 잡힌 고등어는 부산 앞바다에서 산란한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맞잖아. 우리나라 명태도 주 산란장은 맞아. 원산이. 거기가 주 어장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명태 세계 분포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넓다 이 말이에요. 넓은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가장자리에 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경계종이라 이 말이죠. 경계종이라고. 경계종이란 말인데 뭐 있나?
지구냐는 뭐 뜨거면 요 경계정이란 말은 요 서식지가 물이 따뜻해져 가지고 서식지가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도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 버리면 수축이 돼 버리면 북쪽으로 어찌 되겠어? 물이 따뜻해 조금 올라가면 우리나라에는 맹태가 씨가 말린 것처럼 보이기라. 제일 끝자락에 있잖아.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안 잡히게 되는 게 홋카이도도 마찬가지고 일본 저쪽에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물이 따뜻해지면 서식지가 이로 조금만 수축이 돼버리면 요 지구 규모에서 본다면은 북태평양 전체 규모에서 본다면 물이 조금만 따뜻해지면은 서식지가 이로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면 우리 바다에서는 맹태 씨가 마른 것처럼 보인다고. 다 흔적이 사라지겠지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베링해에서 다시 지금 서식지가 베링해로 베링해에서 다시 북극으로 올라가 있어. 북극 쪽으로 올라가고 있대. 지금은 이 중심이 베링해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뭐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자르고 최근에는 북극 쪽으로 중심 어장이 지금 그 주 서식지가 북극해 쪽으로 올라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논문으로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좀 뭐 여기 캐나다나 미국 그 수산학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베링해에서 북극으로 북해 쪽으로 북극에 거기로 올라가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거기 명태 대구 같이 연구를 많이 또 오징어까지 연구를 많이 한 분이 사쿠라이 교수님이라 봤고 지금 정년퇴직 하셨는데 제주대학에도 몇 번 오셨어요. 제주대학에 몇 번 사쿠라이 교수님인데 홋카이도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이제 명태를 키웠는데 그분이 이제 발표한 거 이제 명태 산란장 우리나라 그 쪽에 산란장하고 홋카이도 그다음에 사할린 쪽에 있고 그죠? 그다음 오크 쪽에 이쪽에 또 산란장이 있고 이렇게 주 산란장을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뭐 또 영어로 된 이런 뭐 자료가 있고. 그래서 세계 맹태 인간 애용량을 보면은 1990년도에 약 600만 톤 가까이 잡히는 60년대 그죠? 그러다가 제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어요. 약 300만 톤 넘게 그지? 300만 톤 넘게 잡히고 있잖아 지금까지. 꾸준히 잡히고 있다고. 근데 이때 좀 줄어들었지 이때. 이제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지 이제 북한 우리나라에서 확 일본 홋카이도 이때부터 요 9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무슨 변화가 크게 일어나. 90년대 초에 90년을 기점을 해가지고 물이 따뜻해졌다고. 물이 따뜻해지니까 맹태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자체를 흔적 없이 없어지고 말지치 또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90년대에 큰 변화가 일어나. 90년대 들어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오징어가 많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90년대 들어가지고 그런 건데. 근데 옛날에는 이제 1980년대는 여기 빨간색이 잡힌 여기 이제 여기 우리나라 도너토시래 가지고 여기 이제 아마 러시아하고 미국의 그 아마 중간 이런 공해상 비슷한 데 모양이야. 여기에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고 들어가가지고 이때 여기서 맹태를 잡아올 수 있었어. 맹태를 여기서 잡아올 수 있었는데 근데 뭐 누가 미국이 좋아하겠나요? 미국이 좋아하겠어? 응? 뭐이 핑계 저 핑계 가지고 못 잡게 해서 자기들 뭐 명태 자연이 고갈된다고 명태가 남해구로 뭐이 자연이 고갈돼 무슨 자연이 고갈돼 잘 잡히고 있는데 다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더 이상 못 잡게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더 이상 여기 가서 못 잡아 지금. 대신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이제 여기에 옛날 90년대 팔던 오븐 핏이 해가지고 이렇게 햄버거처럼 햄버거에 고기 대신에 명태가 들어. 명태살이 맛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 쇠고기보다는 생선을 좋아해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자주 먹었어요. 그 이제 맥도날드가 값이 싸니까 그때 뭐 한 4달러 정도 주면 한 4,000원 주면 뭐 요거야 뭐 감자 튀긴 거랑 코코이치 콜라도 그게는
뭐 무슨 거의 세대야만한 그릇에 콜라를 주더라고. 요거보다 훨씬 큰, 요거보다 훨씬 큰 그릇에 콜라를 줘. 그걸 또 다 먹더라, 미국 애들은. 그래 먹으니까 살이 찌지. 먹는 게 하여튼 많이 먹어, 미국 애들. 내가 그 애들 먹는 거 봤는데 어디 가면 양이 많아. 여기도 뭐 저기 지금도 있나? 저 제주도 앞에 보니까 그 뭐야 그 이름이 뭐고? 뭐 미국 그 체인이 들어와 있던데 그 뭐야 그거? 그 무슨 채소 같은 거 먼저 가지고 똘똘 말아 파는 거 뭐이고? 뭐지 그거? 뭐 앞에 팔았을 때 그 뭐 똘똘 말아 가지고 뭐 채소 같은 거 안에 넣고 그 뭐지 그걸? 그또 나이가 들면 뭐 생각이 안 나. 모르겠다. 아, 그것도 우리 내는 그거 4분의 1밖에 못 먹겠는데 점심 때 미국 애들은 통째로 다 먹더라. 무슨 그리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 많이 먹더라고. 이것도 하나만 먹으면 배불러. 양이 많아. 요거만 먹느나 감자도 이렇게 튀겨가지고 감자 양이 많아. 그래, 저는 양치가 너무 많더라고. 근데 그게 자꾸 익숙해지면은 그 또 사람이 먹는 거 못 먹게 돼 있거든. 미국에 있을 때 나도 이걸 혼자 이걸 통째로 다 먹고 이랬어. 근데 지금 이 통째로 먹으려면 뭐 먹을 거야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명태액량 자료인데 이제 1920년대에 그죠? 많이 잡았어. 20만 톤 가까이 잡았네. 이렇게 잡고. 그래 이제 80년대 때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때 명태가 참 많이 잡혔어. 근데 우리가 이제 명태를 국민 생산했던 게 1970년대 80년대에 명태를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래. 70년대 80년대. 그래 이제 명태를 짜자면 주로 말려가지고 겨울에 말려가지고 이제 국을 해먹는데 뭐 통째로 또 끓이기도 하고 제일 또 값도 쌌고 많이 잡혔어. 국민 생선이었어. 그래요. 어릴 때 이제 먹은 생선이 이제 그리운 세대들이 지금 세대들이야. 그래 옛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릴 때 먹은 그 5살 때쯤 내려요. 아까 가기 때 있을 거 아니야. 그 명태가 사라지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명태가 먹고 싶어가지고 명태가 이제 그래서 무슨 그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각 부처별로 사업 보고를 받잖아. 사업 보고를 받는데 이제 그때 해양수산부가 있었잖아.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사업 보고를 한 100가지 정도 사업 보고를 하는데 그거 뭐 박근혜가 뭐 하나 뭐 해양수산에 대해서 대통령 말 오는데 뭐 명태가 특이시게 눈에 띄잖아. 명태는 자기가 아는 게잖아. 애들 때 맛있게 먹었던 명태가 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게야. 그래서 이거 뭐냐고 이제 물어보고 하니까 해양수산에서 내는 한 100개 되는 사업 중에서 다른 거는 아예 뭐 보지도 않고 명태만 가지고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걸 대대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뭐 돈을 많이 들이고 그냥 몇십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광고를 많이 했던지 아무튼 사기 친 기지 가지고 사기를 쳤다고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일제시대에 명태를 상당히 많이 잡았죠. 약 20만 톤 잡았는데 20만 톤. 야 누가 잡았겠어? 야 우리나라 때 옛날에 뭐 북동직선이 있었겠나? 우리나라에 다 돛담배들이었어. 우리나라에 무슨 동직선이 있어? 동직선 다 일본 배들이라고. 동직선은 일본도 그때 다 돛담배였고 일부 기업에서 이제 그 큰 기업형 이제 그 트롤 있잖아. 트롤 들면 그 당시에 트롤 어선을 가졌다는 말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지금은 치면 적어도 뭐 중소기업 이상은 돼야 가질 수 있는 배였다고. 집에 자기가 체력이 있어야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독립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세대였고 일본에서도 대부분이 돛담배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20만 톤까지 잡았잖아 명태를. 그래 이게 자초지종이 어찌되냐면 이제 그 조선도 하나의 시장이었다고.
생선을 받기 위한 상했는데, 그 일본 어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이제 동력선, 트롤선이 허용이 됐다고. 그런데 일본 연안에서는 저번에 동경 128도 해가지고 동경 140도 해가지고 일본 쪽에서는 못 잡았지만은 동경 130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에는 잡을 수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는 동해까지 가서 잡을 수 있었겠지. 동해까지 가서 이제 잡았는데, 처음에 이제 일본 배들이 와서는 물론 돔 위주로 돔, 항돔이 뭐 민어까지 포항해서 항돔, 불돔 뭐 이런 거, 돔 종류가 굉장히 일본에서 고급 생선이었거든. 돔, 핵감으로. 지금도 고급 생선이라고. 돔을 최고로 쳐줘. 그래서 돔을 주로 잡으러 다녔는데, 근데 조선 사람들은 보니까 돔을 안 먹는 거야. 돔을. 다 간신히 조선. 자기들도 팔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명태를 좋아하는 거야, 명태를. 그걸 보고 이제 자기들 살아남아야 되니까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명태에 도전장을 내미는 게야. 자기 명태 잡지도 않은 그 어선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조선 어선들은 조금만 똠똠배지만은 명태를 잡아가지고 막 많이 팔가지고 돈을 벌고 있거든. 그걸 딱 보고 있다. 자기들도 명태를 잡아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명태를 잡기 시작한 거야. 1940대부터 20년대 때부터 이제 이제 일이 늘어난 거는 명태 자체 뭐 자간장이랑 그렇게 늘어났어요보다는 일본 애들이 이제 일본 어민들이 일본 그 동직선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잡기 시작한 거예요, 명태를.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에는 안 팔아. 우리나라에 팔았겠지, 조선에. 그죠? 그래 돈을 벌었다고. 그래서 많이 팔 때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20만 톤 이상. 그죠?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 그런 이때가 남북 합친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근대화된 1980년대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잡았다고. 굉장히 많이 잡았다. 그 당시 기술로도 그렇게 많이 잡았었다, 이 말이죠. 명태를. 그래서 이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명태가 우리나라에서 안 잡히니까, 그 국민 생선이라고 하는 명태가 더 이상 안 잡히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명태가 사라진 원인이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노가리락인데, 이제 명태가 노가리 새낀 건 다 알죠? 명태가 노가리 새끼잖아. 요거 이제 술안주로 먹으면 맛있어. 지금도 팔 거야 저거. 노가리 안 먹어본 사람 있나? 다 먹어봤나? 물론 요즘은 모르겠고, 맥주 안주는 옛날 많이 먹었는데 맛있어. 크기가 작으니까 노가리 때. 술안주로 지금도 나오잖아, 노가리. 근데 옛날에 참 70대 별말이 다 나왔어. 노가리가 명태 새끼가 아니란 이야기가 또 나왔다고. 다른 종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 뭐 어민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자꾸 무슨 규제를 하고 하니까 노가리라는 게 이제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해요. 그런 게 청협자원보호령에 명태의획 금지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노가리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명태업을 합법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1971년에. 그 1975년부터 90년 동안에 이제 명태를 잡았는데, 그때는 명태와 소형명태를 이제 노가리로 가는 걸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집계를 하기 시작한 거라고. 집계를. 집계를 했는데, 뭐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지도교수가 있다고. 허승희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정년퇴직하셨는데 대학원 지도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석사 논문 제목이 뭐라? 석사 논문. 명태와 노가리의 관계인겨. 명태와 노가리의 관계. 석사 논문. 제목이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학위논문 발표하는데 다른 교수들이, 야, 노가리가 명태 새끼인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막 뭐라 핀잔을 주고 했다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요
소형명태업이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위에 이제 뭐든지 90도 들어가지고 명태가 줄어드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노가리를 많이 잡아서 명태가 사라졌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야. 야, 노가리를 많이 잡아서 사라졌으면 1972년 되면 명태가 사라져야지. 노가리가 은인이었다면 왜 20년이나 지나가지고 사라지냐 이 말이야. 노가리가 은인이라면 노가리를 많이 잡았다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이제 여기에 명태 유생이야. 유생 사진인데 새끼고 그다음에 노가리 여기 노가리고 왼쪽 오른쪽 건 어른 명태인데 이렇게 있어. 그리고 각 어종별로 뭐 60년대, 70년대 이제 자 이거는 25cm 이상을 잡았죠. 아까 25cm 기준이잖아, 그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뭐 유자망에서 잡은 게네. 유자망으로 잡은 거는 25cm 이상이고, 그죠? 뭐 이런 뭐 명태 기억이 있는데 이건 뭐야? 뭐 이런 거 뭐 크기별로 이렇게 조사했는데 논문이 이제 2013년에 나왔네. 뭐 이런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작은 걸 많이 잡았는데 20에서 25cm, 25cm 이하면 이제 노가리를 할 수 있는 거야. 25cm 대 성숙을 안 됐잖아, 그죠? 많이 잡았다 우리나라에서. 그래 노가리 이제 뭐 성어 의학 비율 해가지고 뭐 비율이 이제 여기 어른이고 이 새끼를 잡았다고 새끼를 잡은 비율이라고 새끼. 또 이제 동해가 아니고 말은 자기 동해가 아니고 우리나라 동해라 말해. 우리나라 동해. 근데 우리나라 동해 그 강원도나 경상북도에서는 노가리가 많이 잡힐 수밖에 없어. 노가리가 우리나라밖에 잡힐 수가 없다고. 북한에는 노가리가 안 잡혀. 북한에는 노가리가 거의 안 잡혀. 북한에는 다 얼음 물고기만 잡혀. 북한에는 얼음 물고기에 잡히고 또 다음에 북한에는 겨울에만 잡아. 우리나라는 연중 잡아. 연중. 응? 연중 잡는다고. 여기 아니지. 그러면은 자, 그럼 우리나라에는 왜 노가리가 많이 잡힐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는 그런가 하면 자, 왜 북한에는 얼음 물고기가 잡히고 성어가 25cm 이상 된 얼음 물고기가 잡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동해바다 그러니까 강원도나 경상북도에서는 왜 25cm 이상은 미성어가 노가리가 많이 잡힐 수밖에 없냐고. 왜 그렇지? 뭐 아는 사람 있나? 응? 문제는 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며칠이고 14일이가 오늘 일갈칠이 재밌는 수사나 맞나 이거? 재밌는 수사나 맞지? 일갈칠이 김정환 어디 있노? 자, 왜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는 미성어가 안 잡히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미성어가 잡히기 이런 미성어만 주로 잡혀? 자 맞았어. 자 북한에서 산란을 해가지고 그 새끼들이 자라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다고. 어미들은 산란장이 원산만에 집중적으로 모인다고 겨울에 그죠? 1월에 12월에서 그 3월 사이에 그걸 북한에서는 그것만 잡으면 돼. 그죠? 뭐 북한 그것만 잡으면 된다고. 아까 그런 민등이 있나? 그림이 아까 산란장 그림이 여기서 주로 잡으니까 여기
요 빨간데 이쪽 원산이잖아. 이쪽에 겨울이 되면은 산란하러 온 명태, 작은 놈들은 안 와. 큰 놈들은 오는 거야. 12월 3 때로 몰려온다고. 얼마나 몰려오냐면 그냥, 그러니까 멀리 가서 고기 잘 필요도 없어. 바로 코앞이잖아. 코앞이고, 북한에서는 또 뭐, 80도에 많이 잡혔을 때는 뭐 100만 톤 이상 잡았다는데, 180만 톤. 어떻게 잡아? 너무 많이 잡으니까 그물도 안 끌고 그냥 양수기로 바닷물을 펐대, 양수기로. 워낙 물반 고기 반이니까 양수기로 퍼가지고 잡았을 정도로 맹태가 많았다고. 맹태가. 그래서 그 정도로 와서 산란을 한다. 그럼 산란을 했으면 이제 그 알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새끼가 될 거 아니야. 새끼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우리는 북쪽으로도 가지만은 떠내기 그 새끼 맹태들이 우리나라로 동이받아 내려온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동에는 노가리를 잡았기 때문에 노가리는 주로 잡은 게 연중 잡는다고. 연중. 응? 산란철보다는 오히려 봄, 여름, 가을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명태를 많이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명태를 일부러 많이 잡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노가리를.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노가리가 많이 잡힐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무슨 수산하는 애들이 뭘 하나, 무슨 해녀가 그런 말을 했다. 노가리를 많이 잡아서 명태가 안 잡힌다고. 어디지? 해녀가 그런 말을 처음에 다 카더라 이야기인데 들려 있는 1970년대 왜 명태가 요즘 안 잡힌다고 어떤 해녀 할머니가 아주머니인가 몰라도 노가리를 많이 잡아서 명태가 요즘 안 잡힌다 그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야.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흐르다가 이제 뭐 수산 연구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노가리를 많이 잡았어. 노가리를 하도 많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아가지고, 왜 노가리 먹는 나라 전체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많이 잡아가지고 명태가 안 잡힌다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설 따라 삼칠로 흘러가는 거야. 그걸 지금도 어떤 하는 놈들이 시켜 그거든. 내가 그 아이라고 5년 전부터 이야기하니까 이제 요즘 쏙 들어갔는데, 매년 이야기해가지고 그리 우기더라고. 노가리 많이 잡아서 명태 잡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작년 재작년까지 빡빡 우기, 작년 재작년까지. 올해부터 좀 안 우기더라 이 아들. 하여튼 대책도 무식하게 가지고, 나 그거 참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 내가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할게. 다음에 명태 이야기. 우리나라가 지금 명태가 이렇게 90도 들어가지고 확 줄어들잖아. 명태 이렇게. 지금 안 잡히잖아. 갑자기 명태가 안 잡힌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명태를 그러면 실제 제일 많이 잡은 나라 동해에서, 자, 우리가 명태 많이 잡아봤자 저 대한민국 표시한 하얀 거를 표시했다고. 우리나라 많이 잡아봤자 10만 톤이 안 돼. 똥꼬만큼 잡았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일본은 명태 좋아하지도 않은데 우리나라 비슷하게 잡았다고, 그죠? 지금은 더 많이 잡고 있는데 제일 많이 잡은 나라 북한이 선으로 표시한 북한이라고. 1980년대 말에는 180만 톤을 잡아서 명태만. 우리나라 지금 전체 연간 어획량이 100만 톤이 안 되는데 지금 뭐 80만 톤까지 내려왔는데, 북한에서는 단일로 명태만 180만 톤 잡았다.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2배를 잡았다고, 명태만 가지고. 그 정도로 명태가 많이 잡혔다 이 말이야. 요 명태는 뭐야? 이 잡은 명태는 99%다 어른 명태들이야. 산란하러 온 명태들, 큰 명태들, 큰 명태들이었다고. 우리가 잡은 건 뭐야? 하얀 거 표시한 거. 눈꽃만큼 잡은 거는 주로 노가리를 잡았다고. 노가리를. 양 자체가 비교가 되나? 노가리하고 북한 잡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노가리를 많이 잡아가지고 명태가 사라질 수가 있어? 요거는 좀 북한에서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명태가 사라졌다. 요거는 검토할 가치는 있어. 우리가 검토해볼 가치. 그나마 검토할 가치다 있지만은, 이 명태 중에 요 눈꽃만큼 잡은 요 하얀 거 표시했잖아. 하얀 거 나오죠. 요 눈꽃만큼 잡은 요 전체 보면 요걸 잡았다고 우리나라 명태 사라졌다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난 4일 동안 해온 거야. 지난 40일 동안. 지난 4일 동안 해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면
일본에는 또 좋고, 네무르해협이라는 데가 이제 홋카이도 쪽인데, 거기는 25cm 이상 안 잡아. 큰 거만 잡아. 왜? 일본은, 일본은 왜 큰 거만 잡아? 일본은 알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알을 안 베는 25cm, 30cm, 저거 아까 35cm까지 했잖아. 30cm 이상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다 뿌리비긴데. 응? 그래서 망목이 크다고, 일본은. 일본은 망목이 크 왜? 아까 말한 멘탈코. 멘탈코를 먹기 위해서 맹태를 잡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망목이 커. 그런데 요 내물의 해역에서도 똑같이 맹태가 줄어들었어. 요 우리나라만 줄어든 게 아니고 강원도만 요쪽에 내물어지 여기서도 어이거 줄어들었다고 이거 했잖아. 이걸 어? 국제신문에 실은 건데 그림이 자 아까 요 그림 봤죠? 홋카이도 아까 이제 오츠케 오츠케 똑같이 90mm 줄어들었어. 우리나라 똑같이 일본 홋카이도나 어? 일본도 홋카이도 우리 동해 쪽에 오크 체명태나 우리나라 똑같이 어획량이 줄어들었다고 90도 들어와가지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똑같이 나왔다고. 그 일본은 노가리 잡지도 않잖아. 자 노가리 안 잡는데도 똑같이 줄어들었잖아. 응? 뭐 영화만 봐서 알 수 있는 건 노가리 잡은 게랑 관계가 없다 이 말이잖아.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명태 어획량이 줄어들었다고. 일본은 노가리를 안 잡는데도 명태 어획량이 줄어들었어. 응? 이 정도 그림 보여주면은 노가리 이야기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우기는 거야. 어?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우겼대. 재작년까지. 응? 노가리하고 전혀 관계 없다 이 말이야. 노가리 잡은 거하고 명태가 동해에서 사라진 거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스시에 북쪽으로 올라간 기라고 똑같이 홋카이도나 우리나라 동해에서 스시에 올라갔기 때문에 줄어드는 기라고. 응? 응? 뭐 동해 이런 다 나중에 하기라고 뭐 이런 이야기에 자세히 안 하고 한데 강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저층 수온 변화인데 그 자료가 별로 없어. 저층 수온 변화인데 그러면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도 뭐 바보들은 아니잖아 공무원들이. 그 돌대가리들이 그래도 바보는 아니야. 해양수산부 그 공무원들이나. 그래서 그 명태 프로젝트를 살리 프로젝트 2014년인가 시작했는데 다 알아.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공무원 얼마나 무식하노. 응? 자기들은 수산에 대해서 잘 안다 착각하고 있더라고 공무원들. 안 그래 뭐 일반 사람도 뭐 다 수산 전문가들인데 공무원들은 자기도 안 그렇겠어. 이 가봐 수산 전문가 아닌 사람들 없어. 자기가 좀 안닦고 다 수산 전문가라 생각하는 기라. 수산 전문가라 생각이야. 엊그제도 무슨 민속학자인가 뭐 민속학자 인문학자야. 인문학 한 사람이야. 뭐 대학이나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 뭐 세뇌감시로 뭐 그 섬 사람들이 그 근해 어선들 때문에 자기들 물고기 안 잡힌다고 피해 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야. 근해 어선 때문에 자기도 보니까 막 큰 배들이 와서 섬에서 잡고 있거든. 섬 근처에서. 그리고 이제 섬에 사는 어민들이 그 이제 연안어업이잖아. 그래서 이제 어민들이 그 말하는 거 조금 듣고 그 몇 년 전에 글을 쓴다가 그래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내보고 가서 한번 살펴봤더래. 2년 전에 쓴 글이더라고. 가서 읽어보고 내가 그 답장을 했어요. 근해업이 1970년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근해업 때문에 연안어업이 어획량이 줄어든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서 근데 그 사람 자료도 없어. 아무 자료도 없고 가서 근처에서 수입 자료를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자료도 아무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빡빡 우기더라고. 빡빡 우기더라고.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명태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요즘 그 유튜브에 같은데 나오는 무슨 박물관장인가 한 사람이 있다. 머리에 털이 좀 나가지고. 보니까 조회수는 없더라. 100만, 200만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뭐 생태 이야기도 하고 인기가 많은 거예요. 텔레비전도 나오기도 하더라고. 그 사람이 무슨 명태 사라진 거 안 봐도 비디오도 해가지고 노가리를 많이 잡아서 그렇다고 뭐 글을 썼더라고. 다 그런 식이야. 자기가 전문가를 생각하는 거야. 수산 전문가.
일반인들이. 어? 일반인은 낚시 좀 해보고 자기가 수산 전문가를 생각해. 낚시 전문가. 그런 거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어떻게 했어? 자기도 수산 전문가를 생각할 거 아니야. 일반인들 많이 한다고. 음? 그런 거 아니야. 한 몇 달 전에는 해경 출신이 해경 정년 퇴직하신 분인데, 내보고 와서 막 수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 하더라고. 수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하면서 내보고 막 장어스를 풀려 하더라고. 야, 해경만 나가도 자기 수산 전문가로 착각을 하는데, 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렇게 착각 안 하겠어? 자기가 뭐 수산 전문가에 대한지 착각할 거 아니야. 수산 분야가 그래. 조금 자기 알면은 아주 단편적인 거 하나 보고 자기가 전문가를 생각한다고. 그래서 쫙 깔려있어, 우리나라에. 쫙 깔려있어. 또 얼마나 자신만만하지 않아. 왜 자신만만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수산 전문가 많은 데 없다. 저 횟집에 가봐라. 가서 해 먹어서 봐. 그거 나오면 싹 다 수산 전문가들이야. 내가 가서 막 이야기도 못 꺼내. 내가 그 횟집에 가서 뭐 떠들고 하면 난 이야기도 못 꺼내.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막 설치는지. 내가 사람 가서 듣고 나온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막 뻥을 쳐제치는지. 그렇게 말도 못해. 뭐 어디 원양어선에 뭐 옵소를 좀 갔다 왔다고. 한 1년 뭐 배 타고 좀 갔다 왔다고. 또 수산 전문가 행사하는 거야. 그래, 괜찮아. 내 앞에 와 내를 수산에 대해서 강의를 안 하는 게 내 앞에서 가르쳐 들려고 해. 그래서 내가 보고 있다가 해양사무 장관까지 그러는데 내가 보고 있다가 그래서 글을 하나 썼어.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반풍수. 진짜 바다에서 잘 아는 어민들은 나한테 오면 함부로 이야기를 안 해. 그냥 도움말로 들어가고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진짜 현장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 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게 현장 경험은 좀 부족하지만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 와서 함부로 안 떠들어. 진짜 어민들은, 바다에 대단한 어민들은. 그런데 이 단표적으로 조금 주듣고 뭐 해양경찰인 이래가지고 조금 그 수산하던 사람들이 제일 큰 소리 많이 쳐. 그 섬에 가가지고 무슨 섬 활동가라든가 이래가지고 조금 섬 좀 돌아다니보고 수산이다 다 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 앞에서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이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가 전문가들이라고. 얼마나 자신만만한 줄 알아? 내가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맹태 프로젝트 시작한다길래 내가 안 된다고 했어. 좀 말해야 되는 걸 하라고. 사라진 연인부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막 기후변화 때문에 줄어든기를 하니까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내 아는 분이야. 세미나에 초청을 해서 내가 우리 학부생들, 대학원생들 속보였더만은 와가지고 내가 기후변화 때문에 올라갔다고 이러니까 그 학생들이 내보고 사기꾼이라고 막 정석경 교수가 사기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학생들 있는 데서 교수를 그냥 사기꾼으로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 말이야. 해양수산 공무원들이. 맹태가 사라지기 노가리를 많이 야 100% 믿고 있는 거야. 100% 믿고 기후변화 때문에 무슨 노가리 맹태가 사라졌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 그때 내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기나 치가 돌아다닌다고. 학생들 있는 데서. 학생들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 했어. 그런 사람 그런 졸업생이 남아야 된다 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무지막지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바보는 아니잖아. 그래도 행신이 기술고시니 패스는 했으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고. 과연 여기 맹태 살리기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가지고 어쩌면 이제 영역을 줬어. 영역을 내가 또 아는 교수야. 원로 교수님인데 영역을 줬다고. 연구 영역을. 근데 그분은 무슨 수치 분석, 통계 분석 할 줄 모르는 분이야. 모르는데 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어디 수온 변화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동해 수온 변화를 지난 한 50년 동안 60년 수온 변화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 수온을 조사를 했냐면은 고성 앞바다를 조사를 했다고. 이 고성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강원도 고성이야.
자,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고성에, 거기서 여기서 이제 명태 살리기 한다고 명태도 키우고 그래. 여기서 방류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방류하는 데니까 그 앞에서 본 거야. 그 온도를 봤다고, 수심을 보니까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 지난 뭐 0.1도도 안 나.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야, 고성에. 고성만 본 거라고, 고성만. 고성만. 변화가 없었잖아, 거의. 보이죠, 이 사진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고성만 보면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고성이. 온도가 별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관련이 없다고, 명태가 사람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라고. 기후변화와 관련이 없다고. 그래, 그거 듣고 이제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기후변화와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명태가 사라진 거하고 기후변화와 관련이 없다는 게, 왜? 고성에 바닷물 온도 그대로 있다, 이 말이야. 고성 앞바다에 바닷물이 100m, 200m도 온도가 거의 변화가 없었잖아. 고성 앞바다에. 이거 가지고 나간 거야. 그래, 저 북한은 봐야 될 거야, 은산만에. 응? 은산만은. 내가 몇 년 있다가, 해양 어디를 하니까, 함흥자료, 요거는 이제 내가 간 게 아니고, 요거는 자료 동아를 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 북한이 공개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또 측정을 하죠. 측정망이 있다고. 측정망하고 모델 결과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자료 동아라고 하는데 추정을 하는 거야. 이 정확하지는 않아. 측정치는 아닌데 뭐 측정치라고 정확하나? 없는 자료가 없는 것보다 낫잖아. 함흥에서는 어찌 됐냐면 90도 들어와가지고 온도가 거의 4도 가까이 올라가. 4도. 원산 4도 가까이 올라가서 요 심해 100m는 물도 차갑기도 차갑지만은 온도 변화 거의 없는 곳이야. 계절 변화도 없어. 연변도 거의 일정한 곳이라고. 요 포청은 온도가 뭐 이 변동이 큰데 평균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올라간 게 온도가 몇 도냐면 지난 40년 동안 우리 바다 평균 온도 표청 온도죠. 1도밖에 안 올라갔어. 지난 40년 동안 1도밖에 안 올라가서 이 난리지는데 물론 이건 월 평균이지만 월평균하면 연도에 따라 더 올라갔지만은 자 1도만 올라가도 이 난리지는데 여기서는 90도 들어가지고 약 20년 동안에 4도가 올라가서 표청이 아니야. 거의 온도 변화가 없는 심해에서 100m, 200m에서 온도가 4도까지 올라갔다고 원산 쪽에서. 그럼 명태가 이 살 수 있겠나 이게? 살아나러 오겠어. 물론 1도만 해도 명태가 안 오는데 물론 4도까지 올랐다고 4도까지. 응? 요걸 뭐 몇 년 전에 그 잡지사가 뭐 현대해양인가 내가 요 그림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명태가 사기를 치더라고. 뭐 세계 최초 양식 성공했다 하고, 요 가지고 뭐 대통령 상도 받고 그랬어. 응? 뭐 뉴스 뭐 그림이가 뭐. 그래가지고 여기 봐 2018년에 동해라면 명태 국산 복사 청신을 해가지고 그 명태 방류 성공했다고 막 떠들더라고. 여기 나와가지고 해양수산부 국립수산 과학원장 뭐 이래가지고 차관 그 대통령 상까지 받았어. 표창 받고 이래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국립수산 과학원장이 차관으로 승진됐어. 요거 상 받았고 이래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명태 자체가 설령 양식이 성공하더라도 경제성이 안 맞아. 야,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명태를. 명태 어느 나라 수출할 거야. 자, 그래서 연어 같은 게 우리가 노래도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전 세계로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우리나라만 먹는 어종은 경제성 안 돼. 안 된다고. 넙치도 이제 일본에서 수출을 하니까 조금 하지. 근데 지금 요즘 보니까 또 뉴스 나오더라. 참조기 양식학계랑 스마트 양식한다고 또 떠들어 제치더라. 야, 참조기 어느 나라 수출할 낀데, 참조기. 어느 나라가 참조기 먹는데. 하여튼, 그런 거, 공무원들 하는 일 있지. 뻥치기 하는 거, 전시행정. 대표적인 전시행정이잖아. 명태하고도. 그래가지고, 2016년 뭐, 세계 최초 명태 안전양식 선수, 해양수산을 해가지고, 국민생선 명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광고를 뿌렸다고 치고 지금은 이런 소리 안 하잖아. 응? 이놈들 대충 넘어가잖아 지금은. 응? 설령 명태 양식을 성공했다 치지. 야, 명태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성공했다 치자. 다른 나라는 명태에 관심이 없어. 어? 자, 그래서 우리 김치 우리나라만 먹잖아. 물론 요즘 다른 사람도 먹지만, 야, 전 세계에서 한국이 김치 냉장고 최초 개발했다면 그게 그리 대단한 기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김치 냉장고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게 대단한 거야. 다른 나라는 김치 냉장고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김치를 안 먹으니까. 그게 국내 최초로 뭐 세계 최초로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냐면은 명태를 우리나라만 전 세계 우리나라만 먹는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 넘어가잖아. 일본이 왜 그러면 명태 양식을 안 하게 했어? 일본 제일 앞서가는 일본이 양식하면 일본이 제일 앞서가는 전 세계에서 왜 일본이 명태 양식을 안 하겠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애들 명태를 안 먹으니까 명태를 안 먹으니까 양식을 할 필요가 없어 안 하는 거야. 어? 중국의 학교가 중국은 뭐 아예 명태 먹지도 않잖아. 명태 잡히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서 안 먹기 때문에 명태 양식을 안 하는 기라고. 다른 나라에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할 생각을 안 한다고 명태 양식을. 그걸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이거 뻥을 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런 사기를. 그래가지고 대통령 상까지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국립국사과학 원장은 차관으로 승진되고 뭐 그랬어. 내가 이거 보고 있다. 페이스북에 나도 페이스북을 하거든. 이 올려놨더라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가서 막 술 한잔 먹고 가가지고 욕은 안 쓰다는데 막 반말로 해 막 욕을 막 살라다가 그 술 취하죠. 욕은 안 했다. 그래도 심한 말을 했지. 차관 해양섭 차관이었어. 그래서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술이 깨니까 어제 뭘 페이스북에 뭐 쓴 것 같아. 술 취해가지고 그래. 아침에 가서 마치 보니까 내가 욕은 아닌데 그게 욕 수준이지. 야, 해양사하고 차가지만 그래도 정무직 이렇게 힘주는 사람이잖아. 그걸 일개 대학 교수가 술 먹고 가서 욕을 쏟아지니까 싹 취한다고. 싹 취한데 다 봤더라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야. 막 전화가 오면 난리가 났다. 내가 막 자신감은 내가 쪽팔려서 이야기 안 하는데 전국에서 전화가 다 왔다 내한테. 그것 때문에. 아무튼 그런 한번 있는데 그래서 술 먹고 여러분 SNS에서 글 올리지 마. 감당이 안 돼. 괜히 술 먹고 자책신에 올려야지. 그 여론은 술 먹고 절대 글 안 올려.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그 차은대 분은 지금 뭐냐면은 그 나쁜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뭐 인정해 주는데 남도로 사람인데 그대로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부산에 국회 나가지고 민주당으로 나갔어. 한 번도 딱서지 못해서 그래도 표를 민주당 표가 적어도 40% 고정표는 있다고. 부산 약간 그 민주당 세력이 상당하거든. 40% 항상 없잖아. 40% 정도 표를 얻으면은 민주당에서도 무시를 못해. 40%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어디로 가냐? 부산 항만공사 사장으로 가서 지금은 이제 그만뒀는지 모르겠다. 부산 항만공사 사장으로 갔다고. 가가지고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항만공사 사장하고 있다고. 행정일을 굉장히 잘한다 하더라고. 잘하니까 뭐 안 잘리고 그대로 있었겠지. 안 잘렸을 때 또 뭐 내가 또 언론사에서 또 그 사람 직접 실명을 거론 안 하고 간접적으로 명태 살게 하는 클럼을 하나 썼어. 쓰려고 하니까 신문사에서 부탁이 왔더라고. 신문사에 전화가 왔어. 부산하고 사망고에서 부산시정에서는 그 이권이 경쟁하더라. 그 부산 항만공사니 그래서 무슨 북한 무슨 개발공사니 뭐 무슨 공사니 뭐 북한 개발하는 공사야. 그 무슨 쉽게 부동산 사업이야. 그 돈이 한 30조인가 40조인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예산이 그런 사업이었다고. 그게 이권이 걸리니까 신문사도 압력을 받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좀 요 표현을 좀 완화시켜 달라더라고. 그래서 다 빼라 했어. 내가 뭐 괜히 신문사에 민폐 끼치면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글 하나 쓰면은 별 그제도 글 하나 썼다. 또 와가지고 무슨 표현을 바꾸라 달라니. 지가 쓰든지 그러고 표현을 바꿔달라고 막 뭘 이걸 이리 고치라고 막 짜증이 빡 나가지고 그 언론 검열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정권 시기상이고 본인들이 밑에 있는 애들이 괜히 무슨 추궁받을까 봐서 밑에 애들이 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표현 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겪었어 내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언론에서 그래 안 되면 네가 알아서 쓰라고 내 이야기야. 저 자꾸 편집자 그러면 고치라면 대신 쓰라고. 왜 내한테 응급 부탁을 하냐고. 당신 쓰지. 그래 그런 말까지는 안 해도 뭐 이해하는데 한번 끌려오는 기력이 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명태 때문에 별일을 다 겪었잖아. 이것 때문에 요거 사기라고 10년 동안 내가 떠들어 왔잖아.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거 나오죠. 2017년에 나오잖아. 명태와 완전양지 성공한 공무원 등 8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해양수산부가 언제 이런 상 받아보겠니? 맨날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뭐 14개인가 있으면 13번째잖아. 여성부가 제일 뒤에고 그 뒤에서 두 번째 해양수산부야. 그래서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보겠니? 이때가 좋았지. 막 신문에서 전국 언론에서 떠들어주고 전국 방송에서 다 떨어졌어. 명태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인사혁신제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뭐 탄핵이 돼 모양이겠죠. 권한 대행. 전국민 수산 전문가 시대란다. 내가 이거 뭐 자세한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괜히 뭐 애매한 사람들 막 아껴놓고 다두고 놓자. 아무튼 아까 말한 있지 전국민 수산 전문가 시대라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처음에 저 언론에 쓴 게 2019년인가 이제 조선일보에 요 글씨를 장문을 썼어. 조선일보에 잘 받아주나 조선일보에. 근데 이 아들이 어쩐지 실어주겠다더라고. 뭔 일? 보통 이런데 조선일보 같은데 이런 거 조그만 칼럼 하나 쓰려면은 직접 돈은 안 들어. 뭐 광고비 비슷하게 들어가줘야 돼. 내 같은 사람은 못 써. 못 쓴다고. 그래서 안 실어줘. 절대 안 실어줘. 왜냐면 이제 무슨 이권관계 매입해가지고 뭐 간접적으로 이제 광고비를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이래 해줘야 꾸준히 해줘야 이렇게 뭐 글을 실어주더라고. 내가 그걸 하더라고. 나는 그런 거 경험해봤잖아. 내가 원고만 써달래. 그런 원고 청탁을 하는 게 원고만 쓰면 무슨 이런데 무슨 정부 출연 기관이라든지 기관들 있잖아. 또 심지어는 정부 부처라든지 그 연구 요청이 와 써달라고. 쉽게 그건 바로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사에 무슨 간접적으로 뭘 구독을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행동관계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망하는 이유를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조선일보에서 가끔 이런 데서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고 한겨레 신문도 해보니까 가끔 응고를 받아주더라고. 아무리 이권관계가 없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이권관계가 없는데 조선일보에서 한번 실어주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보다 괜히 길게 썼지. 한 8,000자 분량으로 썼는데 1,000자 분량으로 줄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 빼게 알아서 좀 줄이라고 하니까 이 알바생이 있는 거야. 알바생이 또 그 8,000자 분량의 글을 1,000자 분량으로 줄여가지고 실었더라고. 조선일보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영향력은 있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특히 공무원들 사이에는 제일 영향력이 있지. 조그만 한 줄짜리잖아. 한 줄짜리인데 정부 부처에서 세양수업은 나한테 이야기는 안 하지. 물론 자기한테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진 거야. 요 조그만 기사 하나 때문에. 발칵 뒤집어가지고 말 듣기로는 뭐 국무총리실에서 감사가 나온 거야. 요 멘트살리 관련해가지고 감사가 나왔다고 대대적으로. 그래 요거 하니까 효과가 조금 이제 조금 주춤하는 거야. 요거 글을 올릴 때만은. 그리고 요거 누가 보내자면 기상청에 있는 분이 기상청장 지방 기상청장 하던 분이 요 뉴스를 보고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 내가 뭐 조선일보 보나 그분이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쓰는 게 이게 기상청 그 공무원들한테 이제 뉴스를 브리핑으로 나가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나고. 그래, 내가 이제 2019년부터 뜨니까 이제 다른 언론사에도 기자들이 이제 기가 쏠깃하잖아. 회의적으로 바라보잖아.
그리고 2020년 1년 지나가지고 요 기사 나온 지 1년 됐잖아. 2019년 2월에 나왔는데 2010월에 뭐 1년 반 지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나온 말이야. 국회에서 어? 대국민 사기라고 한 거야. 국회에서. 응? 크게 보도는 안 하지. 크게 보도는 안 하는데 뭐 국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러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우리 그 서울대학교에서 뭐그 교수하고 있는 분이 내는 이런 글 쓴 거 있는지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뭐 그 모델링을 해가지고 뭐 그런 글이 하나 실렸어. 어떤 것이라 볼까? 여기 하나 보죠. 이게 뭐 글이 하나씩 그 보도가 많이 됐어요. 여기. 글자가 이거. 여기 몇 년도 2022년이잖아. 그래서 뭐 저기 그 조양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조양기 그 실은 실험실에서 요걸 이제 내가 아까 그 모델기가 온도 똑같은 온도 내려갔다 이 말이야. 온도 내려가고 이러니까 이러니까 그래서 기후변화 환경인연을 그래서 이제 사람의 연인이 이제 그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수온이 상승해가지고 했다고. 내는 요 몇 년 전에 한 이야기잖아. 그걸 확인해주는 그런 이런 뉴스가 뭐 언론사마다 다 실렸어. 언론사마다 실려가지고 이 정도면 좀 칠 좀 들어야 될, 좀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2020년에 나왔는데 뭐가 2000 작년까지 떠들 작년 초되니까 요 이야기 좀 그만. 올해 초고 작년 초가. 이제 노가리 이야기 더 이상 안 한다. 근데 지금도 남의 얘기 어쩌저쩌 이런 이야기를 해. 지금도. 읽어보고 오징하고. 내가 그래서 모두 2020년이었었네. 내피셜. 뭐 수산 분야 다 내피셜이야. 그제 우리한테 누가 한테 내가 고사리 있잖아. 제사때 고사리 우리 나물로 먹잖아. 그 고사리 나물이 남자 정력이 안 좋다는데요. 뭐라 하더라고. 그런 속설 있잖아. 일반 사람은 괜찮아. 그런 걸 가져간다 의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 되겠어? 그리고 그 관련 연구 결과 있냐고. 한 건도 없잖아. 한 건도. 고사리 무침 많이 먹으면 남자 정력이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야. 남자 양기가 뺏기고 어떠고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그거는 속속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잖아. 그게 무슨 과학적 문제야. 그러니까 노가리가 많이 잡아가지고 영양제가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야. 관련 연구가 한 건도 없어. 요가 관련해가지고. 논문도 없고. 내는 혹시 논문이 하도 떨길래 내가 2006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하도 명태리가 사라진 노가리 때문에 이거 논문을 다 검색해. 전 세계 논문을 다 검색해. 특히 일본 논문 한 편도 없어.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가? 연구 보고서를 또 검색을 다 했어. 우리나라에. 그 수장과학원에 있으면서 내도 독사에 보고하는데 보고서까지 다 봤어. 명태 관련 보고서가 한 건도 없는데. 명태 관련 보고서가. 그럼 이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 아직 내피셜이 속설 그 고사리 먹으면 뭐 전설 따라 삼치려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이걸 가지고 우기고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아무런 연구 논문도 없이 연구도 안 해보고 뻑뻑 우기고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걸 내피셜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글을 썼어. 저도 조사는 좀 해보고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연구기관이라는 데서 연구기관 그래가지고 글을 하나 썼어요. 가지고 아까 부산일보 여기도 나왔고. 그래서 맹태 사기 제대로 되겠어? 183마리 방류했는데 17마리만 살았다. 이거 언제? 2023년이잖아.
예, 기자들도 다 알잖아 이제. 응? 얘네들 말이야. 이때 내가 나갔다. 그리고 지금 뭐 제주 방 옛말이라 하잖아. 응? 방 가지고 지도 앉아보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다 기후변화만 이야기하잖아 지금 전 세계. 그죠? 넘어가고 넘어지니까 나중에 보기라고. 명태 관련해가지고 다른 거 보죠.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저거. 이 글자가 쳐지나? 내가 뭐 잘못했나? 글자 치시겠지. 키보드가 안 되네. 됐네. 엊그제 이메일 하나 왔더라고. 참고를. 김교한 박사라고, 그 부경대 나왔는데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데, 나는 그 부경대 애들이 엄청 띨띨하는 애인 줄 알았더만은, 이 학생은 그때 내가 학생을 면접을 한 봤는데, 애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보통 부경대 애들 아니야. 김규환 박사라고, 지금 뉴질랜드 국비유학 비슷한 걸로 받아가서 그 국비유학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무슨 프로그램에 내가 할 때 내가 심사를 봤거든. 심사를 면접을 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거야. 영어도 잘하고. 놀라서 그래서 와, 우리나라도 이런 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 논문 하나 펴냈더라고. 어디 갔나? 여긴가? 논문 하나 펴냈더라고. 이번에 캐나디안 얘기 논문인데 여기 이제 명태지. 명태 이제 요거 우리나라 그 아까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그 효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논문을 잘 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메일 이리고 왔어. 잠깐만. 답장이 맞더라. 이렇게 답장이 결론적으로 상황하고 있다. 결과 나죠. 개항생각 어떠도 지금 방류하고 있는 양의 10,000배 이상, 10,000배 정도 해야 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지금 10,000배. 지금 하는 게 한 1년에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30억 1년에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그러면 30억에 10,000배면은 3조 정도, 3조 정도 투자를 하면은 어느 효과를 볼 수 있어. 3조. 내가 이걸 내가 몇 년 전에 배수록에 썼어. 배수 내가 여기는 아주 복잡한 좀 뭐 통계 분석을 한 논문인데 내가 주먹구구시로 계산 다 했어. 주먹구구 다 해가지고 명태 방류로 효과를 보려면 지금부터 수만 배 이상 더 방류하면 된다. 그래서 한 5조 정도 투자하면 된다고. 5조. 응? 그럼 5조 투자해가지고 뭐 명태를 얼마나 더 잡을 수 있어? 자, 많이 잡으면 1조 원치 많이 잡으면 4천억 원어치. 우리 명태를 한참 잡을 때 한 4천억치 정도 잡는다. 4천억어치. 우리가 5조를 투자하면 4조를 투자하면은 4조를 투자해서 명태를 방류하면은 한 4천억 정도, 10분의 1 정도는 벌어들 수가 있다 이 말이야. 10분의 1 정도는. 그걸 하려 하겠노 우리나라에서? 응? 그런 방류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하겠냐고. 4조 들여가지고 기름값과 인건값 다 들여가 4천억 원어치밖에 못 잡아들 그럴 사업을 하겠냐고. 명태 방류가 이런 사업이라고. 근데 이런 사업을 하는 나라가 있어. 이런 걸 연어를 대상으로 이런 나라를 한다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연어 방류를 한다고. 그 한 수십 년이 돼. 연어 방류를.
연애 방류를 하는데 그 무슨 살모니고 그 무슨 친욱 살모니가 만든 코우스 할머니가 거기도 미국에서도 수조 원어치를 투자해가지고 이제 저 연어 방류 사업을 해 하는데 효과도 있지. 그 효과 해봤자 똑같은 한 4천억 원 정도 벌어들일 수가 있어. 그런 사업을 하긴 해. 왜? 인디안들 위해서, 인디안들, 네이티브 인디안들 있죠. 후손들이 있다고. 그에 대한 돈을 직접을 못 주니까, 그 인디안 후손들이 그 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연애를 잡는 걸로 생계를 꾸려왔다고. 그냥 돈 사줘 주지. 그 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대신 그 방류사 목적을 해가지고 사줘놓지 연애 새끼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업을 한 몇십 년 동안 해오고 있다더라고. 내가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인데, 그래서 맹태에 내가 좀 자세히 해야 되는데, 내가 막 맹태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마치 혹시 궁금한 거 있나? 맹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어? 여기 가면 명태 오늘 가서 사먹으러 저 아라도에 가니까 뭐 명태 파는 데 있대. 명태 뿔탕인가 팔던데 명태 뼈만 파는가 뭐 파는 거 되더라. 그리고 술 마치 들어가죠. 끄는 거죠.